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 어디를 가든 50개국이 넘는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죠. 웬만한 나라의 음식은 국내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많은 나라의 음식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한국식으로 현지화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외국에서 들여온 음식이라 하더라도 한국은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현지화시키는 걸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현지화되면서 대박난 해외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된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의 유래는 중국의 작장면으로 원본을 따지면 중국의 음식이 맞지만 한국식으로 현지화되면서 지금은 아예 다른 음식이 되어버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장면을 중국 요리라고 생각하고 중국으로 여행가서 오리지널 짜장면을 주문해 먹어본 후 전혀 다른 맛에 당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한국에서 짜장면의 인기는 대단하죠. 짜장면을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짧은 시간에 급부상한 음식이 아니라 수십 년간 사랑받으며 완벽히 현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치킨과 더불어 배달 음식의 양대 산맥이며 짬뽕, 탕수육과 함께 중국집의 3대 메뉴 중 하나죠. 짜장면은 외국인들도 대체로 호평하는 한국 음식인데요. 한국에 거주했던 외국인들이 추천하는 한국 음식 상위권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요리법상 호불호가 갈리는 향신료가 들어가지 않는 데다 결정적으로 맵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더욱 호평을 받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어디든 배달해준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는데요. 어디서든 대략적인 위치를 설명해주면 배달이 온다며 신기해했죠. 특히 한국에서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은 한국 음식 중 짜장면을 최고의 음식으로 꼽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까르보나라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기겁을 한다고 하죠. 까르보나라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 요리 중 하나로 파스타를 다루는 레스토랑에서 거의 빠짐없이 다루는 메뉴죠. 한국으로 넘어온 까르보나라 또한 현지화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한국에서는 파스타가 아니더라도 까르보 떡볶이, 까르보 불닭볶음면 등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는 여전히 크림소스 메뉴를 까르보나라라는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현지화된 한국의 까르보나라를 처음 보고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에 여행 온 이탈리아 사람들이 반가운 마음에 주문했다가 생소한 모습에 실망을 하지만 맛을 보면 현지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다는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양념치킨 또한 코리안 바베큐라 불리며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양념치킨은 미국 남부에서 유래된 프라이드 치킨에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매콤달콤한 양념을 버무려 탄생한 요리죠. 미국 요리인 프라이드 치킨이 한국에 넘어와서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칼로리가 어마무시한 프라이드 치킨에 플러스로 고칼로리의 진한 양념까지 번복을 해놨으니 열량이 무려 3000칼로리를 웃도는 칼로리계의 최종 보스죠. 이렇게 고칼로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치킨을 치는 힘이라고 부를 정도로 치킨의 진심인데요. 치킨의 인기는 1980년대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피자, 햄버거 등 다른 패스트푸드보다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아졌고 야식으로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밤에 TV나 영화를 보며 먹는 치맥은 가정집의 흔한 휴식 풍경이 되었는데요. 한국에 상륙한 프라이드 치킨은 배달 문화와 맞물려 널리 퍼져나갔으며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보다 한국 치킨집 개수가 더 많을 정도로 한국인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죠. 프라이드 치킨만 존재하던 세상에 양념치킨을 만들어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는 멕시칸 치킨의 창업주 윤종계 씨라고 하는데요. 그는 과거 치킨 가게를 운영했을 당시에 시간이 지나면 퍽퍽해지는 프라이드 치킨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촉촉하게 치킨을 먹을 순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중 양념치킨을 떠올렸다는데요. 소금에 절이고 붉은 양념을 묻히는 김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치킨은 맛있기도 하지만 저렴한 가격 덕분에 족발과 피자를 제치며 배달음식 부동의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었는데요. BBQ의 윤홍근 회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치킨이 3만 원까지 올라도 남는 것이 없다고 발언할 정도로 치킨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치킨값 2만 원 시대에 이어 3만 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죠. 여기에 배달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은 치킨 가격에 예민해지고 있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4만 원대의 치킨까지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요. 비싼 가격에도 한국의 양념치킨은 많은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양념치킨처럼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전 세계인이 마시는 음료가 있죠. 1976년 동서식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커피 믹스인데요. 커피와 설탕, 커피 크리머를 섞어 1회분씩 포장해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게 했죠. 이는 한국 사람 특징인 빨리빨리 문화의 산물인데요. 커피 믹스 특유의 달콤한 맛으로 현재 전 세계인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커피 믹스가 스타벅스보다 낫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편리성과 재료의 배합 비율이 환상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행사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3%가 커피 믹스를 가장 맛있는 한국차로 꼽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을 여행하다 우연히 알게 됐거나 한국인 친구가 선물해서 접하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탓에 외국인들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커피 믹스를 구한다고 합니다. 상품평 중에는 미국에서도 팔면 좋겠지만 안 파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존을 통해 다소 비싸게 구입한다. 나는 세계의 다양한 커피를 맛봤지만 이 제품이 최고다와 같이 커피 믹스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많지만 동서식품은 커피 믹스를 정식으로 수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동서식품의 맥심은 크래프트 푸즈의 등록상표라서 로열티를 줘야지만 맥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크래프트 푸즈는 동서식품과 계약을 맺으며 맥심과 맥스웰하우스를 국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서식품과 달리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남양유업의 커피 믹스는 커피 전용 제조 공장을 완공하며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와 같은 인스턴트 식품에는 역시 라면이 빠질 수 없죠. 최초의 라면은 1958년 일본이 개발한 치킨면인데요. 한국의 라면은 일본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아 도입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맛의 방향성 자체가 극과 극이라서 일본 라면에서는 한국의 매운맛을 기대할 수 없었죠. 따라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수많은 연구를 진행한 끝에 한국식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라면은 식사 대용뿐만 아니라 간식으로도 널리 이용되며 끊임없는 발전을 한 덕분에 세계적으로도 높은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식량난에 배고픈 국민들이 간단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에 한국의 라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면서 해외 언론과 유튜버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나 오징어 게임의 생라면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지난해 우리나라 라면은 사상 최대 수출액 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같은 라면업계 빅3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업계의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라면 수요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빅3 모두 사업의 축을 해외 시장으로 옮기고 있고 핵심 지역별로 판매 채널을 법인화하고 신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며 한국 라면의 인기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다양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으로도 유명하죠. 해외에서 들여와 현지화된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으로는 핫도그가 있죠. 원래 핫도그는 뜨겁게 익힌 소시지를 기다란 빵 사이에 끼워 넣은 미국 음식인데요. 핫도그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모양이 변하게 된 것이죠. 핫도그는 예전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었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더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게 되었죠. 최근에는 치즈 핫도그나 감자 핫도그, 먹물 핫도그 같은 신메뉴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한국식 핫도그를 코리안 콤도그라고 부르며 한국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으로 인기가 있다고 하죠. 미국의 여성 래퍼 카다비가 한국식 핫도그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추천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핫도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회오리 감자도 뭔가 외국의 음식 같지만 한국이 원조라고 하죠. 이 회오리 감자는 일본, 중국 등의 동양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큰 인기라고 합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음식인 카레 역시 한국에 들어오면서 현지화되었는데요. 카레는 인도에서 태어나 영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파된 음식입니다. 한국엔 일제강점기 무렵에 상륙해 한국인 입맛에 맞게 변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식 카레는 매운맛을 줄이고 단맛을 추가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인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레 가루가 없다고 합니다. 피자 또한 한국에 들어오면서 많이 변했죠. 피자는 이탈리아 남부지방인 나폴리 지방에서 유래된 음식인데요. 이탈리아식 전통 피자는 토핑을 거의 올리지 않거나 적은 양을 사용한다고 하죠. 반면 한국 피자는 파인애플과 올리브, 고구마, 불고기, 치킨 등등 토핑 재료가 더욱 다양하고 치즈도 훨씬 두껍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 한국의 피자는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오면 일부러 맛볼 정도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일본 음식으로 알고 있는 돈가스도 한국에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돈가스는 네덜란드 뱃사람들을 통해 일본에 전파됐고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양식 돈가스는 일본식과는 달리 아예 돈가스 전체를 적실 정도로 소스를 듬뿍 부어주는 형태인데요.
최근에는 고구마 돈가스와 치즈 돈가스, 매운맛 돈가스와 같은 다양한 메뉴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한국인은 물론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많은 카페에서 판매 중인 허니브레드, 일본 음식으로 알고 있는 명란젓, 맥주 안주로 사랑받는 콘치츠도 모두 한국이 개발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외국 음식일 것 같지만 한국이 원조인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음식 문화의 전통을 살리면서 더 좋은 것을 첨가해 후세에도 훌륭한 전통을 남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사이다 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